자, 여러분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이제 이게 전체 강의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계속 채팅에 남겨주셔도 돼요. 저희 실장님이 받아서 다 정리하고 다 해결해 드릴 거고, 중간에 이제 바빠서 늦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궁금한 점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번씩 오늘 저녁까지 조금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채팅에 같이 쳐볼게요. 소셜미디어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소셜미디어. 오늘따라 치는 단어가 조금 다 뻔한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소셜미디어를 안 한다는 건 이제는 약간 좀 뒤처지는 어떤 단계가 됐고요. 소셜미디어를 할 줄 안다는 거, 소셜미디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컨텐츠를 올릴 줄 안다는 거. 컨텐츠를 올릴 줄 안다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누구든 간에 무언가를 홍보하고 고객을 새로 끌어당기고 그 브랜드의 존재를 알리고 뭔가 돈을 버는 데에 무조건 싹 다 기여하는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컨텐츠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1000명이 봤어요. 1000장의 전단지가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 버는 기술이고, 저는 보통 비교할 때 뭐 아까 메가커피 창업 8천만 원 이런 거보다 낫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냥 용접 배운다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진짜 오히려 나아요. 돈 버는 기술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빨라서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채팅에 칠게요. 컨셉 이렇게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조금 채팅을 치면서 갈게요. 시간이 늦어서. 자, 컨셉입니다. 처음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시작할 때에 내가 계정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만드세요. 계정 올리고 컨텐츠 올리고 프로필 세팅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컨셉부터 잡아야 되는 겁니다. 컨셉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시작할 건데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서 뒤에 신뢰를 쌓고 알려져서 그 다음에 뭘 팔 거냐는 거죠. 그럼 뭘 팔 거냐는 뒤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팔 거냐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 VOD를 온라인으로 팔겠다. 뭐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팔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비싸면 낮추면 되고 더 너무 돈이 안 되면 높이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더해서. 그래서 컨셉을 먼저 잡고 나서 두 번째 실수. 계정을 만들지 않아요. 뭐부터 한다? 채팅에 치세요. 컨텐츠 만들기. 6글자 치세요. 컨텐츠 만들기. 6글자 컨텐츠 만들기를 치시고 계정을 만드는 것보다 컨텐츠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정 만드는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작용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계정을 만드는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계정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쉬어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컨텐츠 먼저 만들고 열정 가득한 상태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업로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채팅에 치겠습니다. 30 치세요. 30. 여러분들 조금 과하지만 30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총 30개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정을 만들고 업로드 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음. 그럼 계정 만들고 나면 이제 프로필 세팅 해야 되잖아요. 참고로 그 저희 1대1 상담 그 커피챗 만나는 거, 뭐 줌이든 전화든 알려주시면 프로필 세팅하는 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다 이제 저희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 이미 이제 공지창에서 무료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정 만들고 프로필 세팅하고 컨텐츠 업로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 떡상, 신뢰 세 가지 치세요. 코어 띄고 떡상 띄고 신뢰 이렇게 세 가지 치세요. 코어 떡상 신뢰 이제 저희 본 교육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코어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정 가운데 있는 중심이 되는 컨텐츠예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지지하며 나를 드러내며 내 서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하는 전문 분야 하나예요. 따라서 데일리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떡상 컨텐츠가 나와줘야 돼요. 떡상 컨텐츠는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균 조회수가 한 1000 정도가 나온다면 떡상 컨텐츠는 못해도 5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1000이면은 10,000, 20,000, 30,000, 40,000 정도 되면 떡상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떡상 컨텐츠를 터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저희 내부에서
1000만 뷰 터트리신 분, 2800만 뷰 터트리신 분, 저희만 해도 1400만 뷰 이렇게 터트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수백 수천 개의 계정을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의 조회수가 100만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될 애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얘는 100만을 터트렸으니까 다시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도 터트린 적이 없는 애보다 훨씬 더 낮겠죠. 따라서 알고리즘에 훨씬 더 기여를 해요. 참고로 알고리즘은 20가지, 30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등수를 진짜 숫자로 매겨요.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한 번 떡상 컨텐츠가 되면 계정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계정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확률도 많아요. 실제 알고리즘에 기여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검색이 됐는가,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를 누군가가 저장했는데 그 저장한 컨텐츠를 누가 다시 꺼내봤는가,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중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알고리즘의 어떤 이 통합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떡상 컨텐츠가 나온다는 건 알고리즘에 기여한다는 얘기고, 알고리즘에 기여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의 계정이 잘 될 가능성, 팔로워가 늘어날 가능성, 노출이 잘 될 가능성, 그러면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다음에 실내 컨텐츠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온 고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실내 컨텐츠입니다. 제가 실내 컨텐츠의 종류를 적을게요. 채팅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소개 컨텐츠입니다. 그다음에 상단 첫 번째에다가 고정을 해두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내 계정을 방문한 사람한테 내가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뭐 10년차 경력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뒤에 남겨주시면 새벽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기소개로 1분을 찍어서 올려두면 그 사람 믿어요. 팔로워가 늘어요. 이 기법으로 수학 과외하던 친구가 2천, 3천 명에서 대학생이에요, 참고로. 자기소개 컨텐츠 하나로 2, 3만까지 갔어요. 돈 순식간에 막 벌게 된 거예요. 과외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 100%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찐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겠죠. 네. 자, 스토리텔링 주의사항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가끔 스토리텔링 컨텐츠 하면은 막 내 인생을 막 여기다 다 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생 전체를 한 개에 담으시면 안 돼요. 인생 전체를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컨텐츠에 나눠 담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에 다 담으면은 이제 지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사람을 모았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디언스한테 신뢰를 쌓으면 뭐가 형성이 됩니까? 슈퍼팬, 곧 찐팬이 형성이 되게 되고, 물컵이 차오르는 신뢰의 어떤 물컵을 바라봤을 때는 고액 결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뭐꼭 고액이 아니어도 결제 자체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신뢰를 기반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남기게 되면은 이제 후기와 리뷰가 쌓이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뭐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시스템이 되면은요, 시스템 수익은요, 특정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상한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200, 200만 원짜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500만 원짜리 시스템은 다르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다르고요. 2천만 원짜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스템이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게 스케일업이에요. 그래서 아래 스케일업을 한 게 이제 사람을 통한 콜라보를 통해서 나의 인지도를 급격하게 높이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함으로써 나를 그쪽 콘텐츠에 노출됨으로써 다른 사람, 다른 인플루언서를 보던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는 거죠. 같이 콜라보도 하고, 소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닷건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거 오프라인 인간관계예요. 오프라인 인간관계도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관계를 잘 해두시면 비즈니스가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회사로 커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는 더 큰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년 정도 1 년에 한 10만 정도를 찍고 그 10 만이 넘어가면서부터 직원 고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인제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은 인제 회사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제 진짜 쪼끔 어떤 시스템이 잡혀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나만의 브랜드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한번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